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위한 비상사태 선언을 무력화시키려던 하원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최종 수사 보고서의 일반 버전 보고서를 수주 안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범프 스탁의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유예하라는 총기 소지 옹호단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맨하탄 교통 혼잡료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무임승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수십억 달러의 확보를 위한 비상사태 선언을 무력화시키려던 하원의 노력이 표결에서 필요한 3분의 2 득표를 하지 못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 의원 수가 압도적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비상사태 부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다시 표결에 붙였지만 어제 투표에서 찬성 248대 반대 181로 38표가 모자라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거부권으로 비상사태 선언은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전원이 투표에 참가했지만 공화당 의원은 단 14명만이 참가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나 결의안이 재의결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입니다. 현재 의석 분포나 지난 결의안 통과 상황에 따르면 하원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해 왔습니다. 앞선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상원 59명, 하원 245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상원 12명, 하원 1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투표가 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온 힘을 기울여왔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최종 수사 보고서의 요약본이 아닌 일반 버전의 보고서를 수주 안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다수의 법무부 관계자가 뮬러 특검 보고서의 공개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일반 공개용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몇 달이 아니라 수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 장관은 지난 주말 뮬러 특검과 보고서 공개에 대해 상의했으며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연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연방 대배심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뮬러 특검 보고서 내용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려내고 일반 공개용 버전에 들어갈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 장관은 지난 24일 22개월간의 특검 수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 측이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 선거 개입을 공모하거나 결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담은 4쪽 분량의 편지 형식의 요약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이에 민주당 소속 하원 6개 상임위원장들은 4쪽 보고서만으로는 의회가 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비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뮬러 특검 보고서 전문과 기초 수사 기록을 4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총기 개조 부품 범프 스탁의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유예하라는 총기 소지 옹호 단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범프 스탁 사용 금지 행정명령이 발효함에 따라 총기 소지 옹호 단체들이 워싱턴 DC 법원에 긴급히 제기한 행정명령 유예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장의 판시 이유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총기 옹호 단체들은 미시간주에서도 같은 내용의 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고 이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이 맡아 심리 중입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총기 규제론에 더 가까운 진보 성향이어서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플로리다 파클랜드 고교 총격 사건 이후 총기 규제 여론이 들끓자 범프 스탁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용 금지 행정명령은 지난 연말 관보 개재 이후 9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쳐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법무부는 모든 종류의 머신건에 범프 스탁을 부착하는 행위가 연방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범프 스탁은 2017년 10월 미 총기 범죄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거스 총격 당시 범인 스티븐 패덕이 반자동 소총에 부착해 사용한 부품입니다.
당시 총격으로 58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결합하면 1분당 400에서 800발을 쏠 수 있지만 완전 자동화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주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돼 왔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확대된 오바마 케어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개혁법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시 폐기돼야 한다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요구가 연방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1억 3천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한은 지난해 12월 14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작성됐는데 당시 오코너 판사는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바마 케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코너 판사는 그러나 오바마 케어를 당장 폐지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폐지를 보류한다고 명령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주에서 건강보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야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들을 무보험자로 내모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미국인들이 저렴한 건강보험료와 처방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코너 판사 판결 이후 미국 내 상당 주에서는 올해부터 보험 미가입 시 벌금이 사라졌으나 일부 주에서는 주 법으로 계속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료 시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온 가운데 뉴욕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혼잡료 징수를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도시가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맨하탄 교통 혼잡료 관련 예산을 2019-2020 회계년도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 하원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나서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혼잡료는 서울, 런던,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에서 도입 논의가 있었을 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칼 헤이스트 뉴욕주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들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운영 비용 조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원도 혼잡료 도입을 추진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일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까지 혼잡료 세부 내용과 수익 활용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협상 끝에 지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혼잡료 징수에 있어 정확한 요금과 면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안은 맨하탄 60스트리트 이남 지역인 중심 상업지구에 들어가는 차량에 혼잡료를 부과하며 이미 통행료가 징수되는 터널과 교량을 이용한 운전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료 징수로 거친 연 10억 달러의 수입은 MTA 채권 발행을 위한 담보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일부 퀸즈 주민들은 MTA 운영 비용을 승객과 자가용 사용자 중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또 늘어난 수입이 퀸즈 지역 교통 개선에 다시 투자될지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무임승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뉴욕시경은 현재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버스와 지하철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무임승차로 인해 한 해 2억 2,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버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1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뉴욕시 트랜짓 앤디 바이포드 회장은 지난해 4분기 3개월 동안 무임승차율이 2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포인트 늘어나는 등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무임승차율은 18%로 2017년 13%에서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트랜짓은 무임승차를 감시하는 이글팀을 버스 정류장 등에 투입한 이후 무임승차율이 0.4%에 그치고 있다며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버스와 지하철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주로 브롱스 3개 버스 노선과 스태튼 아일랜드 노선에 투입돼 무임승차로 5천여 장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뉴욕시경 소피아 메이슨 대변인은 뉴욕시 대중교통에 더 많은 경찰관을 배치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무임승차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MTA 이사회는 이같이 무임승차가 늘어나는 것이 대중교통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더 많은 정부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조사기관 월렛허브가 어제 발표한 세금 대비 정부 서비스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에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 서비스 혜택, 즉 투자 자본 수익률이 전국 40위로 최하위권을 보였습니다.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은 인구 대비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 혜택은 전국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월렛허브는 연방 세율은 전국 모든 납세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만 각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규모와 각 주와 지방정부의 세율, 세금 사용 우선순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 서비스 혜택 분야별 조사에서 뉴욕은 100점 만점에 58.43점을 맞아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납세자의 90%는 연방정부를 포함해 각급 정부가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 건강, 안전, 경제, 인프라와 공예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였는데 경제는 46위로 전국 꼴찌 수준이었고 인프라와 공예 36위, 병원 시스템은 전국 4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그러나 교육과 안전, 건강은 각각 6위와 11위, 14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뉴저지는 뉴욕보다 조금 나은 61.94점을 맞아 전국 14위에 올랐지만 역시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은 인구 대비 전국 11위로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 서비스 혜택, 즉 투자 자본 수익률은 전국 33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는 교육 시스템이 전국 2위로 상위권에 올랐지만 병원 시스템은 전국 45위로 전국 꼴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의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아메리칸 드림 매돌랜드 쇼핑몰이 올 여름 개장하기로 확정됐습니다. 개발사인 트리플5 그룹은 쇼핑몰 개장을 올해 늦은 여름 내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쇼핑몰 매돌랜드 아메리칸 드림은 지난 2003년 개장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개발사가 수차례 바뀌는 등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300만 스퀘어피트의 쇼핑몰에는 450여 개의 상점과 식당들이 들어섰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 아메리칸 드림 매돌랜드는 18만 스퀘어피트 크기의 인공 실내 스키장을 비롯해 8에이커 부지의 워터파크와 유니버스 테마파크, 수족관과 아이스링크 경기장 등이 들어서며 뉴욕시를 감상할 수 있는 대관람차도 설치됩니다. 트리플5 그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도 아메리칸 드림을 세우고 있으며 몰 오브 아메리카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국이 그동안 느슨한 주택 대출 심사 기준으로 고위험 대출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앞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 주택 구입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방주택국은 25일 크레딧 점수와 소득 수준에 비해 대출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이 늘었다며 앞으로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방주택국은 융자 신청자가 크레딧 점수 기준에 미달되면 의무적으로 주택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융자 기관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을 허용했으나 고위험 대출자가 증가하면서 모기지 페이먼트의 연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주택국은 크레딧 점수 620점 미만과 소득 대비 채무 비율 43% 이상 융자 신청자에 대한 의무 심사 규정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4만에서 5만 건의 첫 주택 구입자의 대출 신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청년들의 취업난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졸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한인 기업들이 유학생들의 취업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인턴십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홍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LA 총영사관에서 한인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청년들과 한인 기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인턴십 프로그램. 샌디에고와 얼바인 등 남가주 곳곳에서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온 한인 유학생들이 취업 고충을 토로하고 궁금한 점을 채용 관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일단 신분 때문에 조금 다른 미국 친구들이나 뭐 시민권이 있거나 영주권이 있는 학생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서는 프라이어타이즈가 되지 않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뭐 언어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영어가 한국어만큼 원활하게 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면은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많이 다르고 해서 유능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중 언어가 가능하면서 유능한 한인 젊은 층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 기업들이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규 인력 채용할 때 항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인재를 찾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같이 이제 총영사관과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2명 이상을 채용을 했었는데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올해엔 학예 인턴을 채용하는 한인 업체들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최대 150여 개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 취업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취업 비자 스폰을 꺼려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인턴십 기회는 취업 진입 문턱을 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인턴십을 저희가 자꾸 하라고 하는 게 인턴십은 무급이지만 정말 그때 일을 잘한다고 하면 회사는 잡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OPT 너네가 받았을 때 꼭 우리 회사 와서 한번 일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더 잘하게 되면 H1B나 영주권까지도 갈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한편 학예 인턴십 채용 공고는 다음 달 중순부터 잡코리아 U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업에 직접 지원하면 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국전 참전 용사와 배우자들을 위한 공동 묘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미 참전 용사들을 위한 오렌지 카운티 공동묘지 구역의 10%를 한국전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 그리고 배우자들을 위한 구역으로 할당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위원회 측은 애나하임시 소재의 283에이커 넓이의 카운티 소유지를 공동묘지 용도로 기부하고 전체 부지를 50대 50 비율로 나눠 각각 미 참전 용사와 일반인 묘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미셸 박스틸 부위원장과 앤드류도 의원이 일반인 묘역 가운데 10%를 한국전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게 할당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심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회 측은 앞으로 공동 묘지와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과 공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은 3M, 듀퐁, 다우듀퐁, 케모스, 솔베이 등 5개 화학회사에 자체 자금을 투입해 폴리플로우킬을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식수 오염을 막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폴리플로우킬은 현재 건축자재와 생활용품 등의 제품에 포함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의 5분의 1 정도인 150만 명 정도가 폴리플로우킬에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가 홍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늘부터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하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10명 이상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비상사태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아동,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종교로 인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는 26일 기준 홍역 환자가 15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제 나소 카운티 경찰은 볼드윈 초등학교에서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등교한 소년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년이 도시락 가방 안에 총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을 담당 교사가 수상하게 여겨 찾아냈으며 소년을 교장실로 데리고 간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 불법 무기 소지죄로 기소됐으며 오는 4월 5일 가정법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에서 영스 네일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가 최근 고객들로부터 푸드 스탬프 카드로 요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 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과 함께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업주가 함정 수사를 하던 수사관에게 5차례 푸드 스탬프 카드를 받고 네일 서비스와 담배, 보석류를 판매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영상 12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영상 8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